그 내풍 함께는 조금 어려워요. 보시면 항이란 오래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거기 이제 연구하다 할 때 그 구자를 썼죠. 이거 이제 오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항이나 구가 주역에서 아주 주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개사전에 보면 이 구자가 나오는데, 이제 그만큼 그 올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우주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인생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사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그 좀 중요하잖아요. 이 항자를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다가 뭐 항상성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물이 오래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제 생명을 유지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모든 생물은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켜야 할 어떤 준칙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체온으로 치면 36도? 이런 하여튼 기준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이제 분수라고 말을 많이 하죠. 타고난 어떤 분수 또는 뭐 지켜야 할 어떤 분수 이런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지켜야 할 준칙만 있는 건 아니고 이거를 또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외부나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만나니까. 그래서 상황에 맞게 조절한다. 이럴 때 이제 바이오리듬 같은 어떤 그 리듬감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모두 이제 항자에 포함이 되는 개념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괴사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상으로 보면 위에가 지금 그 우레니까 진깨고요. 그다음에 그 손깨인 바람이 아래에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해설할 때 보면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양과 음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해요. 진깨는 양이고요. 그 다음에 손깨는 이제 음이죠. 그리고 또 이 이제 한깨의 특징이 모든 효들이 다 정응이에요. 정응이 여기서 이제 서로 협조하는 관계,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요 앞에 나왔었던 함께도 그랬었죠. 그래서 6효가 모두 정응을 갖고 있는 이런 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함께의 항상성에서 이거를 강조한 이유는 실제로 무엇을 항상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음양의 조화, 강류, 음양 이것들의 조화와 변화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함께에서의 관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부부관계로 비유를 하죠. 왜냐하면 진깨는 지난번에 함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진깨는 이제 장나무로 배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맨 아래에 양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손깨는 장녀. 맨 아래 음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장녀와 장남. 그러니까 이게 큰딸과 큰아들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결합이 이루어진 거니까 이제 부부관계로 비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것이냐 하면 우선 각 소송계의 첫 번째 자리들의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는 일단 대등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이제 이런 설명들이 해설 중에 어딘가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존여비라고 말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이다. 이제 이게 기본 그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말하는 부부관계는 뭐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같은 가족 단위의 어떤 부부라기보다는 이제 훨씬 더 고대의 어떤 여성 단위와 남성 단위 어떤 집단들의 어떤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생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남자와 여자로 나누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뭐 생활을 할 때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약 두 단위로 나누고 이들이 서로 협조하는 그런 어떤 단위로서의 남녀.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이제 그 부부관계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이제 이반 일리치는 젠더라고 말을 해요.
이 젠더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한번 읽어들 보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한 마을이 일과 권한과 책임을 여자와 남자로 나누어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상호 협조했던 거예요. 이런 어떤 고대의 생활이나 문화 형식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해석을 할 때 그 더 후대에 와서 해석을 할 때조차도 사실 부부 관계에는 이런 개념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하고는 조금 뭐 얘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나누어서 그 다음에 협력해야 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는 비록 가족 단위에서도 이건 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괴사를 볼게요. 자, 괴사를 보면 항은 형통하여 무고, 허물이 없으니 리정, 올곧게 지킴이 이롭고 리유유왕, 가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항상한다 그랬냐면 음양의 조화, 부부관계라고 하는 음양의 조화를 지금 지속한다고 했고 천지의 조화나 또는 부부관계의 조화 이런 것들은 이 주역에서 모든 것의 시작점인 거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그 자체. 만약에 항을 계속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는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은 그 자체 형통하고 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정은 뭔가를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리유유왕은 어딘가 뭔가를 좀 가는 거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피 보면 지키는 것과 가는 것 이게 좀 상반된 듯이 보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항이라고 하는 이 올바른 도에는 이 두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분수에 맞게 지키는 것이고요. 왕은 어떤 뭐 일을 막 하다 보면 막 변화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 변화에 맞추어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피드백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그 생물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예로 드는 게 이제 체온 조절이 있죠. 그래서 이 체온이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체온의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속의 장기들, 그 다음에 호르몬, 세균 이런 것들이 그 온도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져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정이 되겠죠. 우리가 활동을 할 때도 늘 이런 준칙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준칙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과 같다는 거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준칙들을 이제 잘 만들어서 이것들을 잘 활용할수록 우리는 활동이 훨씬 편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런 준칙들은 지금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지켜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은 어떤 일을 실제로 실행을 할 때는 변화가 일어날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리듬, 그 다음에 순환의 지속 이런 것들이 그 항상성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체온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체온이 이제 그 외부인 태양의 활동에 따라서 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체온도 같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땀을 배출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죠. 그래서 땀을 배출함으로써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거죠. 물론 뭐 이제 겨울에는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항상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어떤 조절 시스템이 가동되어서 유지되는 것.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할 때도 항상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정하다. 이 뜻은 아닌 거고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 보통 이제 상황이 조건으로 붙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준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침이면 일어난다. 뭐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그런 준칙들 자체가 만약에 분수에 맞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 뭐 쉬운 예로 뭐가 있을까요? 이런 준칙이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숲속에 들어갔어. 막 이런 것들은 분수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변화에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체온 조절에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끝은 있지만 다시 시작은 못하게 되는 거죠. 순환과 리듬이 없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의 상태가 되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준칙들을 만들고 지키되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그 변화에 또 따라서 그것을 조절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식 방식. 이것이 이제 그 리정과 리유효왕의 뜻이다.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효사를 한번 볼게요. 자, 초육을 한번 보면요. 자, 초육은 준항, 깊게 항상되게 함이다. 정흉, 고집하여 흉하니 무유리, 이로운 바가 없다. 자, 여기 준 있죠. 이 준은 깊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준자의 용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어디에서 쓰이냐 하면 준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준설 작업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강바닥에 뭐 오물들이나 또는 뭐 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치워서 깨끗하게, 이 설자가 깨끗하게 할 설자거든요. 강바닥을 깨끗하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깊어지겠죠. 이런 걸 이제 준설 작업이라 하는데 그때 쓰이는 게 이 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깊게 하는데 이게 약간은 의도적으로 좀 깊게 하는 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 준항의 준도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항은 항상성을 깊게 한다는데 이 준설이 이제 물살을 빠르게 하는 것처럼 준항도 음양의 조화를 좀 급하게 이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일단 초육은 부정미예요. 즉 그 양의 자리에 음이 왔죠. 그리고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일단 올바르게 그 항상성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효면 이제 좀 이게 처음 시작이니까 좀 차근차근 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초효는 서두르면 안 돼요. 그런데 서두른다는 거예요. 그게 준항이죠. 그래서 일부러 강바닥을 치워서 물살을 빠르게 하는 것처럼 좀 서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제 처음 그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부가 서로 이제 서로를 맞추면서 어떤 그들에게 맞는 어떤 그 준칙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결혼 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관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각자의 그 생활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준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부부가 결혼한다는 것은 두 개체의 결합이 아니고 두 개의 우주의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딸려오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초효가 준항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구사에게 새로운 항상성을 만들자고 막 급하게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걸 또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남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자기 거는 안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할 때 자신의 준칙만 고수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해요. 그래서 좀 구태의연하게 고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안 바꾸면서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또 준항의 뜻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공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흉하고 이롭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돼요. 요즘은 이제 워낙 이혼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혼의 이유가 성격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는 사실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문들의 결혼인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마을에서 서로 아는 관계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게 감내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귀 막고 3년, 뭐 눈 감고 3년, 뭐 하고 3년,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이제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이제 여자에게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렇게 쓰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여사서란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여자들이 사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나라 땐가 당나라 땐가 쓰여진 책인데
그 여사서랑 고전을 보면요. 이거는 여자의 일이 아니에요. 여자만에게 요구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남자도 똑같이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 서로를 맞추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준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구이요. 구이 회망. 후회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후회가 생기긴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구이가 이게 바른 자리가 아니죠. 양인데 음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기왕 이제 제가 아까 젠더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의 자리에 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에 어떤 남자들의 일과 여자들의 일이 나누어져 있다. 이러는데 그 집에 어떤 집에 결혼한 이제 그 부인이 뭐 예를 들어서 죽었어. 그러니까 여자가 없어. 그러면 남자가 이제 그 여자의 일을 이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젠더의 일들은 명확히 분리되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뭐 동양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 일리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젠더라는 책에 보면 그러니까 12세기 이전에는 거의 그런 식의 일의 분업들이 있었다고 이제 보여지고 그 각각의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과 동시에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함부로 그런 여자들의 일에 발을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뭐 여성 집단의 동의를 얻는 이런 그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구이는 자리는 지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후회는 생기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중이에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절을 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이는 지금 이런 어떤 그 조정을 잘 밟아서 그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회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특히 이제 그 눈에 띄는 것은 이 중의 성질인데 중을 가장 중시해요. 정의도 그러니까 바른 자리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으로서 이걸 잘 조절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특히나 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맞추어서 조절한다 이런 것을 이제 적중이라고도 하고 주역의 해석에서는 득중한다고도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적중하고 득중하는 것 이런 것이 오래 지속하는 것의 비결로 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36. 자, 93은 불항기덕. 기덕이 이제 그 덕이에요. 그 덕을 불항 항상 되게 하지 않음이다. 승지수 혹 부끄러움이 이를 것이니 정린 계속하면 부끄럽다. 이건 또 뭘까요? 자, 우선 이 기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기자가 이제 정관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쓰일 때는 특정한 뭐를 좀 지칭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덕은 그냥 일반적인 덕이라기보다는 이건 한꾀니까 항상성을 지킬 수 있는 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항상성을 지키는 그 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3은 만약에 이제 부부 관계로 치면 부부 생활을 좀 유지한 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육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새롭게 막 그 덕을 막 전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준칙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덕을 실행하고 행동할 때는 지키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불안기덕이에요. 그러니까 93은 일단 자리가 바르잖아요. 강으로 강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덕이 있다는 거예요. 분수에 맞는 자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준칙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덕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치면 몸의 자기조절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항이 됐냐? 이것은 93이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상하계의 교체 자리에 있잖아요.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자리죠. 또 이제 이 정응이 그 상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응이 상륙에 또 이끌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3은 좀 변덕스러운데 그 변덕의 이유가 주변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조절 시스템은 사실은 자기가 조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조절 시스템을 풀가동시키지 못하고 이제 그 주변에 너무 휘둘려서 만약에 체온으로 친다면 이게 온도의 그 높낮이가 너무 높고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러면 어떤 그 덕은 항상성의 덕은 있지만 실행을 못한다면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 몸이라면 그럴 때마다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혹자를 썼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고 안 당할 때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자기가 불합기덕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인식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이 나온 거죠. 이때의 정은 그런 상태를 계속 고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를 들어 이제 그 부부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둘 사이에서 풀지 못하고 만약에 외부에 휘둘리고 변덕스럽다. 그런데도 그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가 아마 고3에 해당되지 않을까. 자, 지금 여기까지가 학계였고요. 이제 상계로 올라갈게요. 자, 상계는 구사, 전, 무금. 구사는 전, 사냥을 해요. 무금. 근데 그 잡은 짐승이 없어요. 전은 사냥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사냥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무금은 사냥은 했는데 잡은 짐승이 없다. 또는 사냥터에 짐승이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한께니까 사냥을 오래 한 거예요. 사냥을 오래 하긴 했는데 짐승 그러니까는 뭐지 그 성과가 없는 거죠. 못 잡았으니까. 그런데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기술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요. 장소를 잘못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없는 곳에 가서 계속 사냥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잡은 짐승은 당연히 없겠죠. 자, 일단 여기에서 왜 이제 사냥이 나왔냐. 사냥은 이제 고대에서 이 그 남녀 그 어떤 그 젠더들의 일로 나눌 때 합의된 남자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사가 이제 양이잖아요. 또 징계가 움직임의 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냥을 하러 가는 것을 비유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구사는 또 구삼처럼 상하체 교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구삼하고 다르게 또 바른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냥을 했지만 잡은 짐승이 없다는 것 또는 이것은 애초부터 사냥터를 잘못 골랐다. 그러니까 뭐죠? 바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비유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구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떤 그 덕이 있다 그랬죠. 그 항상성을 지켜야 하는 어떤 그 덕은 있는 반면에 구사는 실제로는 이제 그 헛다리 짚은 거죠. 그러니까 음양 조화의 덕을 만들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은 하지만 애초에 자리가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핀트가 어긋난 거죠. 그래서 이제 노력은 오래 했지만 성과는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호 항기덕. 그 덕을 항상 되게 하면 정, 바른이 부인 길, 여자는 길하고 부자 흉, 남자는 흉하다. 자, 6호는요. 징계이고 지금 중의 자리죠. 그리고 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이호하고 정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그 기덕은 있어요. 그죠? 지켜야 할 어떤 준칙들은 잘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항을 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불안기덕은 실행할 때 항상 되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것은 항상 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길하기도 해요. 근데 왜 또 흉이 나왔을까요? 일단 음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괴가 지금 상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괴가 지금 이 움직임이 커요. 그 움직임이 크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변화의 폭이 좀 큰 거죠.
그런데 그런 변화에 맞출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의미여서. 물론 이제 뭐 중의 자리에 있으니까 조절은 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진괴에 있어서 변화가 너무 큰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을 하는 것은 양과 같은 어떤 과단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도로는 마치 지키는 것만 간신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아주 큰 변화 속에 있을 때, 이럴 때 그 중의 자리에서 이것을 잘하는 방법은 어떤 조절 시스템을 아주 과감하게 작동을 시켜야 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물론 부인길은 그 음이어서 길하다는 거죠. 음의 정도의 일로 보면 길한데 음양 전체로 보면 이것은 흉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요, 이런 정도의 어떤 과감한 작동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우리 나무를 가지고 보면 늦가을 되면 이제 막 일사량이 적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울 되면 굉장히 건조해지잖아요. 그런데 나뭇잎들이 광합성은 못하면서 물은 먹고 살죠. 그러니까 나무가 잎을 과감하게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무가 자기를 연명하는 거예요. 생명 유지를 하는 거죠. 유고는 그런 정도의 과단성이 없으니까 마냥 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상류, 진항. 진동하는 항이니 흉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진자 또는 뭐 진동하다 할 때 그 진자니까 아실 텐데, 이 진이 이게 원래 떨치를 진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털다, 그러니까 먼지를 털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털어지는 먼지가 아니고요. 먼지를 일부러 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의도적인 어떤 빠른 움직임을 뜻하죠. 이런 의도적인 빠른 움직임은 우리 초유에서도 좀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상륙은 한 개의 끝이고, 한 개의 끝이니까 여기서 이제 항상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고요. 또 진개의 마지막이니까 대신에 움직임은 또 지나쳐요. 그러니까 그 큰 움직임 속에서 어떤 그 지킴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덕스러움이 구3이 있었는데, 구3은 외부에 휘둘리다 보니까 좀 진폭이 좀 큰 변덕이라면, 상륙은 아주 자잘하게 항상성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먼지를 털듯 그 항상성이 꼭 털어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성이 여기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변화에 이제 너무 이 움직임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에 이제 그 조절 자체가 이미 너무 자주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이제 항상성이라 할 수 있는 준칙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경우에는요, 사실 어떤 노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부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들 보는 효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함께가 부부 관계로서 음양의 조화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 효가 지금 별로 없죠. 그만큼 항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상이라고 하는 것,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항형 무구, 리정 리유유왕, 초육 준항, 정흉 무유리, 구이 회망, 구3 불항기덕, 혹승지수 정린, 구4 전무금, 6오 항기덕 정, 부인길 부자흉, 상육 진항흉.